안녕하세요. 틈새김입니다. 2월 24일, 2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3거일 남았네요. 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의 목표, 2월달 저의 목표는 까먹지 말자입니다. 뭐, 현재까지 까먹진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많이 벌지도 못했고. 자, 일단 오늘, 어, 이번 주 저한테 뭐 이것저것 종목에 대해서 좀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일단 약간 각 관심 있는 종목들을 한번 쫙 뽑았어요. 방장님한테 관심 있는 종목들을 그럼 목록을 나한테 카톡을 해라 그랬더니 종목이 한 거의 한 30개 정도 되나? 한 30개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안에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있죠. 자, 일단 그래서 빠르게 한번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통 관심 종목이죠. 자, 일단 이 종목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솔루션. 분명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종목은 절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철저하게 노려라. 뭘 노려라? 제가 철저하게 노리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저는 뭐 큰 수익은 나진 않았는데 계속 지금 보시면 계속 지금 두들기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유튜버님하고 우리 방장님들한테 다 얘기했죠. 저는 이제 한 가지에 꽂히면 한 가지만 합니다. 자, 일단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솔루션을 두들기고 있고요. 자, 이거를 3분봉으로 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뭐 매매하라 이런 뜻이 아니니까 알죠? 그냥 제가 이렇게 매매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안 나오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두들겼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하여간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계속 두들겼고 그리고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얘기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제가 또 일단 하나솔루션은 제 얘기는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공시 나와 있죠. 투자주의. 그 투자주의를 잘 읽어 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어 저한테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냐? 아니 단타로 들어가면 매도와 매수를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것만큼 되게 좀 맥락 없는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력들도 본인들이 1억 이게 하나솔루션처럼 이렇게 거래대금이 좀 터지는 종목들은 하나의 세력이 종목을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만 원 기준선이라도 그냥 여지없이 깨는 수가 있어요. 왜냐? 지들이 밀다가 그게 오버해서 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얼마를 지지한다. 저는 그런 건 믿지 않아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설명드렸잖아요. 만약에 정말 지지를 5만 원을 지지를 해야 된다면 5만 원을 깨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형주에서는 여지없이 깹니다. 그런 자리들은.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정도 라인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본인들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무조건 나는 5만 원을 깨지 않을 거야. 그리고 5만 원을 깨면 손절할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나솔루션을 요날 2월 20일 날
종가를 노리는 분들은 그 다음날 보세요. 그 다음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한 20% 30% 정도 된다고 얘기했고, 요날 23일 날 종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 다음날 수익을 낼 수 있는 퍼센트가 40%에서 50%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50% 60% 내일 성공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오늘 들어갈 수 있으면 다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변수가 있다. 뭐냐? 미국이 만약에 이란한테 아마 총질을 되면 아마 시장이 크게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다. 그러면 무조건 매매는 중지하셔야 됩니다. 왜냐? 어마어마한 사태가 전개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호르무즈.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수입해오는 원유가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어디서 온다? 호르무즈. 호르무즈를 누가 관리한다? 이란이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유가가 천정부지로 뛸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이 모든 물량의 60% 이상이 호르무즈로 통과합니다. 전 세계 물량의 70%가 호르무즈를 통과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산업계 전반으로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일단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전제는 깔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온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거래 대금이 12조 이상 나왔다. 근데 하나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이때는 8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때는 8조가 아니었고, 그런데 12조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여기서 장대 거래로 터졌어요. 그러면 다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죠. 유튜버님도 그렇고 방장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서 옆으로 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기준으로 하면 어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28,000원에 계산하면 나오죠. 56,000원이 되겠죠. 무조건 오늘 종가가 56,000원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날이니까, 그 다음에 내일은 이날이 되겠고, 이날이 언제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종가가 36,000원이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나 디데이일, 하여간 다음 주를 디데이로 잡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분명히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해드렸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은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간 종목이 뭐가 있냐면 아로마티카. 아로마티카가 어디 있냐? 신규주가 상장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첫 번째 20일을 돌파할 때 거래대금을 싣고 돌파하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거래대금을 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실었다? 여기서 실었죠. 하나, 둘, 셋. 거래대금이 1,500, 1,300, 1,500, 2,500, 거의 한 3,000 정도가 이때 나왔어요. 3,0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거래대금이 터졌죠. 눌림이 두 번이 나왔고, 또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 음봉 두 개에 다들 빠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다? 빠져나간 게 아니다. 그럼 뭐다? 바로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보세요. 뭐가 있죠? 매물대가 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 15,600원에서 19,300원, 그 다음에 18,000원까지는 매물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에 아로마티카를 들어갔다. 자, 아로마티카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빠르게 얘기할게요. 나노엔텍 오늘 아침에 오늘 방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놓쳤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지킹했죠. 내일도 저는 시초가가 낮게 시작하면 한번 찔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코니 테라퓨틱 거래대금 터트리고, 자, 앞에 고점이 26,600원 바로 턱 밑에 있죠. 뭐 돌파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갈 일은 없고,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고점을 봐도 된다. 하나비전 올 방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상한가 가지 않겠어 했는데 어느샌가 상한가를 갔네요. 내일 아침에 뭐 먹을 자리가 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사이언스 거래대금이 보세요. 거의 1년 6개월 동안 거래대금이 없다가 오늘 터졌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자,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눈여겨들 보세요. 알았죠? 여러분.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내일도 후속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대원전선은 요즘 전력주로 움직였죠. 오늘 거래대금이 더 많이 나왔고, 내일도 오늘 고점을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저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뭐 매도를 해야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어렵죠. 한국 PIM 오늘 또 전고점 돌파했죠. 얘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알았죠? 쿼드 메디슨 제가 얘기했죠. 이런 자리에서 내일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양봉으로 이 자리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끝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자,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IT캠 봐달라고 했는데, IT캠 같은 경우는 좀 어중간하죠. 여러분, 제가 요즘은 패턴이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거래가 죽어서 옆으로 기는 거는 들어가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이 없다가 거래대금이 없는 와중에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다가 거래대금이 터지면, 이런 터진 걸 그 다음날 아래꼬리든 윗꼬리든 노리는 게 낫지, 이렇게 거래대금이 없이 옆에 기는 것들은,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서 먹었다 해도 이거는 거래대금이 터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프로티나 21선 양봉으로 올려서 봐달라고 했는데 아쉽죠. 거래대금이 오늘 좀 나와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안 나왔어요. 프로티나는 매물이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관리하냐면 외국인이 관리합니다. 이 종목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프로그램이든 외국인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물론 프로티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프로티나가 예를 들어서 13,000원짜리가 지금 10배 올랐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이닉 솔루션 뭐 괜찮은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앞에 저점을 깨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21선 아래나 21선을 돌파할 때 같이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페스카로 봐달라 했는데 여러분, 자, 신규주가 이렇게 흘러가요. 21선은 이렇게 잔잔하게 오르가다가 이렇게 거래량 싣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죠. 이런 애들은 건들면 안 돼요. 왜냐? 이런 애들은 건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이 21선을 거래대금과 함께 올라올 때 그때 지켜봐야지, 이렇게 거래대금 없이 21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무조건 기피하세요. 자, 에임드 바이오 얘도 마찬가지. 얘는 그러나 거래대금이 그렇게 6천만 주예요. 그리고 신용이 없어요. 얘는 철저하게 기관하고 외국인 아니면 개인. 그런데 에임드 바이오가 회사가 상당히 괜찮은 회사인지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저는 뭐 22선 올라오면 얘는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단기 급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런 종목은 좀 깊이 해야 돼요. 사실은 가지고 있다면 자기 매수가에서 뭐 분할로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매수가가 낮다면. 그러나 매수가가 높다면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 왜? 에임드 바이오는 올해 이슈가 많아요. 그 다음에 MD바이스 오늘 목표가 신고가 다 돌파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애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예를 들어 1,000원 단위로 조금씩 끊든지 그래야 되고, 신규로 이런 종목을 신규로 들어가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MBR 모션 이거 물렸죠. 이거 물리셨는데 저는 요 22,000원에서 23,000원 요 사이는 분명히 한 번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릴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 대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한라캐스트 21선 깨졌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단기 이렇게 종목이 움직이다가 21선을 깰 수도 있어요. 요렇게 요런 자리들. 근데 이번에는 좀 깨갖고 많이 내려왔죠. 저는 한라캐스트가 이미 세력들이 거의 해먹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한라캐스트가 여기서 5만 원을 갈 수도 있고 10만 원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한라캐스트란 종목이 상장해서 4천 원까지 내려왔던 종목이에요. 고점은 8천 원이었고 이 4천 원까지 내려온 종목이 2만 5천 원 5배가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한 달, 둘, 셋, 넷, 다섯, 5개월 동안.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런 자리가 눌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추세 하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1선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저는 그거보다 분할로 매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츠로넥스 우주항공이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단기적인 시세는 깨졌다고 봅니다. 왜냐? 고점을 3만원 찍었는데 21선을 깨면 이전 자리는 사실 손절이고 내려오잖아요. 아직 손절을 안 했다? 그럼 이런 거는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끌고 가지 말고 여기서도 등락을 계속 노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손해를 덜 봅니다. 제가 그 등락을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냥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등락을 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상승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다음에 테라뷰 제가 얘기했죠.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상승했고 저점을 찍었고 이 앞에 저점을 이런 라인들을 깨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걸 그냥 깹니다. 그리고 깼어요. 그리고 얘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을 물리셨으니까 지금은 기다려야겠죠. 그러나 저한테 요날도 그때 저한테 물어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날 제가 팔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날 이렇게 올라왔으면 여기서도 한번 끊어볼 필요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끈 떨어진 종목 신규주는 이게 끈이 떨어져 버리면 다음 세력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저라면 전 분할 매도할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까지 한 템포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왜냐? 아직 반도체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았죠? 그리고 실리콘투. 이게 진짜 어려운 종목인데 이 화장품주가 이렇게 어렵게 움직일 거라고는 기관들도 예상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 앞에서 추세가 깨졌고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화장품은 아직 보지 말자. 그리고 물려 있으면 저점을 깨지 않는 한 들고 가자. 왜냐하면 화장품은 4월달, 5월달, 6월달이 피크입니다. 알았죠? 자, AU 브랜드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진입을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괜히 지금 진입해서 물렸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안 들어갔어요. 알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왜냐? 무신사 상장할 때 분명히 AU가 그때 한번 움직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지스. 이지스는 요 앞에 양봉 거래량이 나왔는데 보세요. 이날 500억, 이날 300억, 이날 150억. 거래대금이 많이 죽었죠. 이렇게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은 사실은 다시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은 보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삼진식품. 예를 들어서 삼진식품 같은 경우는 보세요. 21선 올라왔죠. 그 다음날 먹을 자리가 있었고 눌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양봉으로 다시 올리죠.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는 요 자리들, 양봉이 나오는 이런 날, 이런 날, 이런 날, 요런 날들. 그리고 옆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주가가 빠지지 않고 다시 여기서 거래가 한번 터졌고 오늘 음봉. 저는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았죠? 그러나 수급이 아주 좋지는 않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21분이나 됐네. 자, 일단은 내일은 여러분 뭘 보시냐면 저는 내일 나노엔텍, 온코닉 테라뷰틱, 하나비전 요 상한가 간 애들 아침에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솔루션, 내일도 하나솔루션은 주구 장창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로마티카 내일 대응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들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내일 준비 잘해서 내일도 꼭 성공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